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 후반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빠의 부재가 아이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의 이혼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인품이라도 좋아서 딸 아이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면 저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서름 같은 것은 아마도 꾹 참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야비하고 치사하고 진짜 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흐르다 못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뻔뻔하게 지금도 아이를 자기네 집 핏줄이라고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면서 말이죠.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우리 손녀딸을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땐 내 아들이 열받아서 합의해주긴 했는데 너무 억울한 이혼이다 이 말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애 내놓고 한 달에 200씩 양육비 붙여라. 그래야 공평한 거야. 길 가다가 똥벼락 맞을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이혼할 때 위자료 안 받고 우리 애만 데리고 갈 거라고 했을 때 그저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합의 이혼에 동의한 거 잊었어요? 애 아빠 부추긴 것도 당신이란 당신 딸 아니냐고요. 왜? 이제 와서 아쉽고 그런가요? 그리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까 말까인데 애 데려갈 때니 양육비를 월 200만 원씩이나 달라고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오히려 나한테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양심 없는 것들. 길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버려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중에 남편 쪽 식구들에 당한 거 생각하니 이혼하고 나서도 억울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결혼할 당시엔 저도 진심을 다해서 시어머니는 엄마처럼 시누이는 언니처럼 받들고 따랐었는데 정말 다 쓸데없는 짓거리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던 거죠. 제가 워낙 독한 면도 있고 의지가 센 편임인데도 불구하고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만행에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딸 아이 앞날을 생각해서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이혼이 답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이서 고물상을 했어요. 부모님은 주변에서 악덕업자 구도세 노랭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은 돈으로 오빠와 저의 대학 입학금을 마련해 주셨죠. 당신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 고작 고물상을 하고 있지만 자식들은 모쪼록 공부 열심히 해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많이 했었는데 두 분은 저희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리고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두 분은 교통사고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 사후받은 보험금과 두 분이 모아놓으신 돈을 들고 오빠와 저는 다니던 대학의 중간 지점 즈음에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모가 현금 가지고 있어봐야 허튼 데 쓸 일밖에 없을 거라며 아파트를 사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오빠와 제 명의 반반에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시세의 거의 8분의 1 가격이었네요. 부모님이 하시던 고물상은 팔아버리려고 했지만 부지의 주변 나대지 다 합쳐도 몇 천만 원 안 준다고 했고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있던 고물들을 다 치우고 넘기라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오빠와 저는 상의 끝에 고물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집도 있겠다. 조금의 여윳돈도 있겠다. 조금 두고 보자고 했죠. 그렇게 고물상은 쇠사슬로 입구를 봉해버렸습니다. 오빠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했던 오빠는 취직도 외국계 기업에 하더라고요. 1년 중 절반은 외국에 나가 있을 정도였죠. 저는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오빠가 결혼을 하더군요. 외국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을 때 만났던 언니랑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몇 년 외국에 나가 있는다면서 오빠와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는 저보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했어요. 오빠네 마저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제 나이도 3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애는 쥐뿔 별로 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여러모로 진짜 부족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와 누나 내외가 있었고요. 제게는 시아버지 자리 되시는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당시 남편은 저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강권으로 어영부영하다가 결혼한 형국이랄까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잘 보았는지 남편에게 저만한 여자 없다면서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집은 없는 형편은 아니었고 꽤나 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합작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브랜드 옷가게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까지 셋이서 똘똘 뭉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신혼집 문제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냐고 놀래는 척을 하며 세상 무너진 듯 오바를 하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제가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눈만 멀뚱멀뚱 거렸어요. 신혼집이나 합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연히 아들이 엄마를 모셔야 한다면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정하듯 말했고 집을 둘러보고 혼수는 성의껏 들여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한국에 있었던 새언니가 나서서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조목조목 따져주더라고요. 신혼집이 부담스러우시면 제 남편과 아가씨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평수가 꽤 넓기도 하고 깨끗하니 신혼집으로 손색 없을 겁니다. 살림은 새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잘 꾸며 놓을 테니까 대신 결혼식 비용은 사돈께서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표정이 대본에 똥 씹은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무섭게 일그러지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유 없는 구박이 시작되었죠. 상견례 마치고 새언니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될 사람들 조심을 하라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같다면서 말이죠. 새언니 말처럼 시어머니는 저와 오빠 명의의 집을 남편의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집도 하고 혼수도 넣는다고 했지만 자기네는 결혼식 비용을 대니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 아들로 해주어야 한다는 억지 논리였어요. 하지만 새언니가 워낙에 말이 청산유수라 대적이 안 되더라고요. 계산기 딱 두들겨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니 오히려 저희 쪽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았거든요. 새언니가 조목조목 반박해 버리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견례 때 저희 새언니 때문에 수모를 당했다고 두고두고 욕하면서 저를 괴롭혔죠. 뭐든 말만 했다 하면 니네 새언니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나 보지? 아주 여시 같은 게 남자 여럿 잡아먹을 상이요. 이런 식으로 욕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도 보복성 발언을 했었어요. 넌 좋겠구나. 똑똑한 오빠의 새언니까지 둬서. 우리는 소탈한 사람들이라서 니네 새언니처럼 말을 미끈덕지긴 못하거든. 학력 좀 좋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라. 부모도 없는 니깟 집안이 우리 같은 좋은 집안에 시집 온 걸 영광으로 알면서 살라고. 네 남편 기죽이지 말고. 그랬다가 내가 정말 가만 안 둬. 시댁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문대 모델학과를 나왔고 시누이도 전문대 패션학과를 나왔는데 둘 다 꿈이 모델과 스튜어디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패션 쪽에 자질이 있었는지 옷가게를 해서 수익을 내곤 있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랑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시누이 남편 되는 사람도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작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저나 오빠 그리고 새언니 모두 그들에 비해서 확실히 고학력이었고 저희 가족이 당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 말끝마다 좋은 대학 나왔다 이거냐 네 똥 굵어서 좋겠다는 둥 비아냥거리는 때가 많았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강권하여 결혼을 밀어붙인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참 얄밉게 말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올케를 왜 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올케 인물이 내 동생보다 좋기라니? 결혼식 때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다 내 동생 아깝다고 한 말 올케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올케는 집안이 좋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잖아. 집안이 이렇다 방귀 좀 뀌는 친척들도 없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집안에 돈도 더 많고 인맥도 빵빵한 건 알고 있지? 그럼 왜일까? 우리가 올케를 받아들인 이유가 올케라면 우리 말 잘 듣겠다 싶어서 결혼시킨 거야. 바다갈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식용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웬걸? 상견례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우리 착각이었어. 우리 엄마가 집에 들어오라고 한 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니네 신혼집을 못 해줄까 봐 그랬겠어? 가르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어른 섬기는 법, 남편 섬기는 법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런데 니네 새언니는 마치 우리가 올케를 잡아먹는 줄 알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더라. 그때 엄마나 나나 올케에 대한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점수 딸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저런 말에 대꾸를 한다는 게 의미 없다 생각했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신공이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도 엄청 많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제게 정이 별로 없었어요. 대화도 별로 없었고 술을 좋아해서 외박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다지 정은 있진 않았어요. 돈은 조금 벌어다 주긴 했죠. 생활비 하라면서 월에 200만 원 정도는 가져다 주었고 나머지 번 돈은 본인이 사용했죠. 시어머니는 제게 용돈으로 월 100만 원씩 보내라고 했으니 실질적으로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월 100만 원 가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생활비는 모두 제가 부담해야 했지요. 딸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의 태도가 변하긴 했지만 딸아이 보러 조금 일찍 들어오는 정도였고 조금 더 자주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러서 시댁에 갔는데 대뜸 제게 명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돈을 긁어 모아서 빌라 장사에 올인했는데 좋은 매물이 있어서 두어 채 정도 더 사주려고 하니 돈과 명의를 내놓으라고 하네요. 지금 너 살고 있는 집 팔고 그 돈을 날 주면 네 앞으로 집이 두 채가 생기는 거다. 네 입장에선 집 한 채가 두 채가 되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니? 말 나온 김에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언제쯤 돈 마련 되겠니? 번개불이 콩 구워 먹으려는 듯이 재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 명의는 오빠와 제 앞으로 공동 명의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다고 했고 집 욕심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오빠와 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번호를 달라고 상화를 하는 바람에 내주었더니 바로 하더라고요. 당시 오빠 내외는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한창 업무 중이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 명의로 해주시고요. 고물상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그건 오빠네가 갖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애들 살고 있는 집 팔고 합가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라 팔 수가 없다네요. 오빠는 저랑 상의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 오빠에게 이미 약은 다 쳐놨으니 저보고 집을 수거해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보는 앞에서 통화하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빠져나와서 오빠랑 통화했어요. 오빠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합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집을 팔 생각도 합가할 생각도 없었기에 오빠에겐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락 오면 모른 척하라고 해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가세해서 집을 팔고 그 돈을 해달라고 압박했지만 저는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돈 벌어 주려는데 세상 답답하게 군다면서 남편에게 차라리 곰 같은 마누라 말고 여우 같은 마누라 얻으라면서 이혼을 하라는 듯이 종용하더군요. 원래대로라면 시어머니나 시누이랑 똘똘 뭉쳐서 하라는 대로 했을 위인인데 이혼만큼은 본인도 내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제게 한다는 말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여자 치마폭에 휘둘린다고 한다던지 네 핏줄은 네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둥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지만 엄마나 나나 너나 한 팀이라고 한 팀이라는 말을 하는데 좀 사기꾼 느낌까지 났었습니다.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시누이가 되어가지고 그런 괴상한 말을 그리도 쉽게 내뱉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인간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드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 안 가겠다고 선언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아무런 압박도 줄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나 시누이 말은 다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전화도 다 받지 않고 한참 뒤에 회신 통화하는 식으로 했고 집에 찾아올 때면 초인종을 눌러도 전화를 해도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제가 코빼기도 안 비추니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에 비밀번호 치고 문을 따고 들어올 때도 자는 척을 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안 들렸다고 했죠. 시어머니나 시누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나 봅니다. 개거품을 물면서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발광을 하더라고요. 삿대질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빵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저를 찾은 이유가 있었어요. 또 돈 문제였죠. 이번엔 남편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더라고요. 빌라 장사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더라고. 엄마랑 누나랑 12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꺼번에 새 집에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돌려줄 보증금이 회전이 안 되나 봐. 이 집 팔면 한 몇 억 나온다면서 여기 팔고 한 번만 밀어 넣어줘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소리 지르고 발광할 땐 언제고 시어머니도 부드러운 말로 거들더라고요.
애비가 잘한다고 하잖니. 한번 믿어줘 봐라. 우리 집안에 너한테 손 벌릴 이유가 뭐가 있겠니? 워낙에 일이 꼬여 있으니까 너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데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니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 당장 이 집 내놓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이번엔 잘해줄게. 저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앵무새처럼 계속 싫다고 반복했어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미치고 팔짝 뛴다는 시기였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화가 많이 났는지 나가면서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아파트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바짝 약이 오른 남편은 제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며 양당 간에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시댁을 도와줄지 아니면 본인이랑 이혼을 할지를 말이죠.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고 아는 게 없었어요. 이혼하라는 협박이면 제가 벌벌 떨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무슨 남편에게 미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시댁재산 노리고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이혼하라고 하면 싹싹 빌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정말 합의 이혼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이혼해. 나도 당신이랑 살기엔 내 인생이 점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큰맘 먹고 위자료는 안 받을게. 당신 집만 꾸려서 나가요. 여기 당신 인간 있으니까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겁나? 아니면 한 팀이 시어머니랑 누나랑 상의해야 하는 건가? 남자가 갑바가 있지. 본인 이혼하는 것까지 물어봐야 하는 거야? 당신이 3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게다가 어머니나 자기 누나나 당신 이혼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 더 좋아할 거야.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라고. 이미 저는 오래전에 합의 이혼서를 작성해 두었고 기회를 봐서 남편과 상의할 생각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를 들이밀자 정말 놀라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혼을 해야겠냐? 자신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혼하면 우리 딸이 불쌍해서 어쩌냐 하면서 도장 찍기 거부했지만 저는 살살 달래가면서 결국에는 찍게 만들었죠.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서로 건투를 빌자며 악수까지 했네요. 정말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 길로 이혼 서류는 바로 접수했고 남편의 짐을 부려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혼 서류 접수한 것을 알아나 보더라고요.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데 저도 그때는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볼장 다 본 사람들인데 왜 또 굳이 여기까지 행차하셔서는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애미나 누나나 머리는 장식이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뭐만 했다면 부르르 떨면서 뽀로로 달려오긴 하고 숨 차지도 않아요? 달리기 선수들이었나?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머리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한 말 기억해요? 이 집 한 채 팔면 집 2채가 생긴다면서요. 그게 정상적인 내 구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기록도 없던데. 당신 눈에는 역세권 대단지 30평대 아파트랑 지하철도 없는 낙후된 동네 30년대 코딱지만한 빌라 2채가 같은 값이냐고요. 무슨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벼슬인 줄 아나? 말만 하면 다 통할 줄 알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들 눈에는 이 집밖에 안 보이죠? 우리 오빠 보고 이 집 명의 나한테 몰아주고 고물상 땅 가지라고요?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이번에 법원 들어가는 부지라고요. 땅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알아요?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아무튼 됐고요. 이제 서류 접수했고 끝났어요. 해녀나 이혼소송이니 이런 거 생각지도 말아요. 알죠? 내가 위자료랑 양육비 받으려고 하면 당신은 진짜 큰돈 물어줘야 할 거예요. 이것까지 뺏겨 먹으려다가 참는 줄이나 아세요. 왜냐면 난 당신들 미래가 훤히 보이거든.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얼른 발 빼야지. 아차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가 쫄딱 망했더라고요. 전 시누이는 돈도 없었으면서 무리하게 돌려먹기 하다가 수배령까지 내렸더라고요. 자수하긴 했지만요. 남편 옷가게도 강제처분 당하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원룸에 들어가 산다면서 전 남편이 용돈 조금 얻을 수 있냐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딸아이 아빠였지만 저도 정남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하며 10만 원 쥐어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지만 저의 전 시댁처럼 생각 없이 사는 가족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